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02번째 시간으로 1975년 2월 15일 박경리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2월 15일 박경리 2. 시대도 긴급조치도 국가보안법도 무슨 혐의도 성명서들도 군법회의도 김지아도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만 그 여인네 등에 매달린 아이가 발이 시려우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만을 했다. 지방판 마갑이고 유신독재고 뭐고 간에 어서 빨리 저 여인네의 용무가 끝나서 그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이 추운 언덕의 바람을 피해야만 한다는 생각만을 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없었던 따뜻한 것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우럽에 가까운 따뜻한 것들이 돋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나는 지금 그 20년 전의 그 따스함의 정체를 겨우 입을 벌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나에게 감염된 그 여인네의 모성이었으며 허름하고 남루한 그 불포기와도 같은 무력과 무명의 모습이야말로 그 여인네의 힘의 원천이었음을 가로등 하나 없는 형무소 앞 광장은 캄캄하게 어두워졌고 기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밤 9시에 옥문이 열렸다. 나는 언덕 위에 박경리를 버리고 김지아를 막기 위해 교도소 정문 앞으로 내려가서 기자 무리 속에 섞였다. 이제 김지아가 나타나면 기자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 김지아에게 가까이 접근하려는 난투극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구두끈을 졸라매었다. 그날 영등포 교도소에서 출감한 정치범은 모두 12명이었는데 대부분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려든 학생들이었고 김지아와 박형규, 백기환이 이날 석방의 초점이었다. 적어도 기자들에게는 그랬다. 밤 9시부터 학생들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학생 한 명이 나올 때마다 만세 소리가 터지고 우리 승리하리라를 불렀다. 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그네 가로등 불빛 속에 머리를 빡빡 깎은 김지아가 나타나 정문 쪽으로 걸어나오자 교도소 정문 밖 사진 기자들은 전원이 전투 배치됐다. 그들은 교도소 정문 위로 기어 올라가거나 교도소 수의실 지붕 위로 몰려 올라갔다. 기자들은 제2선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팔꿈치로 인접 기자를 찍어서 물리치고 또 딴지를 걸며 쑤시고 들어가는 전법으로 김지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한 일군의 기자들 속에 낄 수 있었다. 고은, 전성세, 조태일, 김강협들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고 학생들이 김지아를 무등태워서 캄캄한 교도소 앞 광장을 미친듯이 달리며 고함을 질렀다. 김지아는 그때 무등 위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종신형을 받았다. 이제 풀려난 이 세월이 미쳤는지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둘 다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말했다. 내가 관련된 민청학년 사건은 순수한 민주국 투쟁이었으며 정정당당한 합법운동이다. 이제 참으로 끔찍스러운 사실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나는 부패한 정권, 무능한 권력과 끝끝내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나는 김지아에게 바스닥 붙어서 지뢰를 하면서도 교도소 광장 건너 언덕의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아이 업은 여인네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김지아가 무등을 타고 아우성을 치며 광장을 휩쓰는 동안에도 그 여인네는 어둠 속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 여인네는 다만 바라다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김지아는 출감한 옥문 앞에서 장모를 만나지 않았다. 김지아는 장모의 안부를 물을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김지아는 무등을 타고 기세를 올린 후 그의 지지자 찬양자들의 무리들의 미리 준비해 놓은 성령차에 올라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날 밤 명동성당에서 하룻밤을 새웠다. 김지아가 떠나버린 어둠 속에 그 여인네는 혼자 오래오래 서 있었다. 아무도 여인네를 알아보지 못했다. 김지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기자단의 대부분은 김지아의 성령차를 따라 명동성당으로 향했고 환영 나온 학생들, 기독교인들의 무리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교도소 앞 광장은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고 아직도 출감하지 않은 백기환을 기다리는 사람들 몇 명이 남아있었다. 나는 김지아가 출감하던 순간을 기사로 엮어 전화로 본소에 송고하고 다시 백기환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백기환은 밤 11시께 석방되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기자들은 백기환의 석방이 늦어진 이유를 교도소 당국에 가혹하게 추궁했다. 이미 발이 시려서 마비지경에 이르렀고 추위와 배고픔을 지쳐
기자들은 악에 바쳤다. 기자들은 교도소 당국에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교도소 당국의 설명은 백기환의 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형집행정지가 되었으나 그로부터 6년 전에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또 있어서 그 벌금 1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교도소 단밖에 알려지자 즉각 모금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군중들, 기자와 학생들 대부분이 김지아를 뒤쫓아서 빠져나간 다음이었다. 사람이 없으니 모금이 될 리 없었다. 기자들이 모금에 참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만원짜리 몇 장을 다만 만져볼 뿐 그 돈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때 나는 박경리 선생을 쳐다보았다. 그분은 10만원에 얽힌 백기환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다. 박경리 선생은 어느새 언덕에서 내려와 교도소 정문 앞 광장에 있었다. 그분은 아이를 감싼 포대기 앞서 벌 뒤적거리더니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그러더니 가까이 있던 웬 대학생을 불렀다. 학생, 이 돈을 좀 보태시오 라고. 다만 그렇게 그분은 말했다. 그리고는 그분은 대절에 온 택시에 몸을 실었다. 택시 안에서 그분은 등에 업었던 아이를 불어서 무릎 위에서 재우고 있었다. 시간이 밤 12시 임박하고 있었다. 만원짜리 몇 장을 내놓은 그분은 다만 잠든 어린애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분을 뒤쫓아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신문사로 들어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다. 나는 박경리에 관해서는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나는 다만 백기환의 출간 모습만 추가로 썼다. 나는 박경리에 관해서 쓸 수가 없었다. 나는 어쩐지 그것은 말해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새벽 2시께 집으로 돌아와 잠자다 일어난 아내에게 그날 박경리에 관해서 말해주었다. 아내가 울었다. 울면서 아기가 추웠겠네요 라고 말했다. 춥고 또 추운 겨울이었다. 이 글은 박경리 선생을 추억하는 여러 문인들의 글을 모아 출가 가능한 수정 메아리에 수록되었다. 선생님은 가시고 하나마나 한 소리일 뿐 내 글 조각이 남아있으니 민망하다. 다시 고쳐 쓰지 못한다. 그가 걸어온 삶의 밭자국을 채취하고 복귀하는 것은 몇 주간 내게 주어진 작업의 주된 업무였다. 그의 회고록을 발췌하고 그와 함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르며 권력에 맞섰던 물리대 학생들을 이제 할아버지가 된 당시 주역들을 만나고 그의 일생에 고리처럼 연결된 사람을 만나다. 드디어 그 모든 것의 중심점에 서 있던 그를 만난다니 떨리기도 했지만 왠지 오래도록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나는 듯한 친숙함이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 부장님의 인터뷰 질문에서는 마치 양념처럼 사이 김지아의 출소날에 은발 문지르며 아기 원보를 얻고 교도소 언저리를 맴돌던 박경리 선생을 가만히 관찰한 신문기자 김은의 글에 대한 평이 얹어졌다. 부장님은 김은의 글에 그려진 박경리 선생의 이미지가 눈에 그려지듯 생생하다 하셨다. 담담하게 바라보면서도 그저 기재에 흐르는 따뜻함이 돋보이는 그런 글을 기사로 쓰고 싶다고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다. 계속해서 내 호기심을 장악하던 그 글을 드디어 찾아냈다. 이 글은 지면에 실린 기사 형식의 글이 아니고 김훈의 바다의 기별에 수록된 글이자 박경리 선생의 토지왕강 기념으로 지인들이 박경리 선생의 모습을 추억한 것을 글로 모은 책 수정의 메아리에 실린 말하자면 김훈의 박경리 선생 회고록이기도 하다. 회고록이라기엔 글의 길이가 짧을지 몰라도 그 담담한 깊이가 제법 박경리 선생의 삶을 제대로 관통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근 한 달간 김지아 선생과 김영주 이사장, 박경리 선생을 직접 얼굴로 혹은 말과 글로 만나 뵈어 그런지 글을 읽는데 뚝뚝 알 수 없는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만약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더라면 감히 이런 글을 적어낼 수 있었을까? 아니 대작가 박경리 선생을 그리도 담담히 혼자 지켜볼 깜냥이 되기나 했을까? 글을 한 번도 뵌 적도 그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젊은 세대가 이런 글로나마 선생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글은 결코 하나만한 글이 아니라고 김훈 선생에게 항의라도 넣고 싶다. 모처럼 만에 제대로 된 글을 만나 행복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